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로봇의 난제, 그 다음에 로봇의 역사 이 두 개를 살펴보았고 이제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잘 보십시오. 요거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제가 살짝 따왔는데 From like the 1960s to today, processing power has gone up 1조 배. 1 trillion times. Nothing else that we have has improved at anything near that rate. Like cars are, roughly twice as fast, and almost everything else is 네, 1조 배가 빨라졌다는 거예요. 지난 50년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컴퓨터가 빨라지고 있는 건데 무어의 법칙이라 그래서 1년에 몇 년에 2배씩 빨라진다 이런 법칙도 있었는데 그거 끝난 거 아니냐, 더 이상 반도체 칩이 또 줄어들 때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계속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 HBM이라든가 수직으로 옮기는 기술이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병렬로 처리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후세 한 30년 뒤에 다시 옛날 얘기 참 그 사람들 답답해서 어떻게 살았냐 할 정도로 또 1조 배가 빨라질 거예요. 30년 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속도로 이 컴퓨터의 발전이 인공지능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있거든요. 아까처럼 제가 공부할 때 30년 전에 너무 느려서 내가 그때의 아이디어가 구현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1조 배가 빨라지면서 다 구현이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다시 30년 뒤에는 다시 얘가 1조 배 빨라진다니까요. 그러면 지금도 아주 인공지능이 잘 되지 않나요? 근데 지금도 못 푸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인공지능 믿을 수가 없다, 헛소리 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더 빨라지는 속도에 맞추어서 더 같이 발전을 하고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어마어마한 속도를 모이면 이제는 그 능력치는 어마어마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의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부 왜 해요? 다 인공지능이 물어보면 다 알려주고 어쩌면은 모든 우리의 직업을 다 인공지능이 뺏어갈 거 아니냐? 우리가 변호사 다 인공지능이야. 판사 다 인공지능이야. 의사 다 인공지능이 다 수술하고. 네. 우리 뭐 해요? 공부 왜 해요? 이런 식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네. 안 그래요. 대답 잘하셨어요. 안 그래요. 왜 안 그러냐면 컴퓨터가 처음에 30년 전에 등장해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계산기 다 없어졌어요. 다 컴퓨터로 엑셀로 해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던 시대로 넘어왔거든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인터넷 불과 20년 전에 들어왔어요. 1990년도 중반에 들어왔거든요. 이메일하고 그다음에 넷스케이프 또는 익스플로러 이런 것식으로 해가지고 인터넷 탐색하고 이게 불과 20년이에요. 여러분 모바일 핸드폰, 스마트폰 이거 불과 20년이에요. 그거 없었어요. 여러분들 막 3살 때, 4살 때 이런 이제 핸드폰이 있었겠지? 폴더폰 이런 거 있었겠죠. 이게 스마트폰 들어온 게 2008년으로 기억하는데 14년, 16년밖에 안 돼요. 휙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뀌는 새로운 문명 시대에는 여러분이 거기에 맞춰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앞으로 컴퓨터가 다 하고 인터넷이 다 해주는데 직업이 다 왜 필요하냐 그랬는데 더 직업은 전문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강사님 그러면 어떤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건 내가 무슨 미래 예측자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직업이 생겨날 것이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새로운 직업은 자꾸 만들어질 것이고 글쎄 제가 어느 방송에서는 인공지능을 감시하는 관리자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아이디어도 내셨던 것 같고, 또 로봇을 오동작할 때 로봇을 감시하는 관리하는 로봇 관리자 이런 직업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 나오면서 결국은 인간은 점점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고요. 지금 주 52시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잘 모르죠? 여러분들 회사원이 아니다 보니까 주 4일 근무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주 4일 근무.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까지 쉬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4.5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이렇게 반만 일하고 나가는 게 지금
주 5일제는 옛날부터 있었고 토요일은 다 쉬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주 4.5일제가 금요일 반만 일하겠다는 거고 일부 아주 좋은 기업들은 주 4일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 3일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얘기가 뭘까요? 인간이 점점 편해지는 거예요. 예. 그게 어쩌면 유토피아일 수도 있어요. 지상 낙원. 우리가 일하려고 태어났나요? 돈 벌려면 일해야 된다. 그 옛날 이론이에요. 예. 일을 안 하고도 돈을 벌 수 있으면 최고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을 요즘 어머니, 아버님 세대에는 평생을 일하다가 퇴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로서 자식들 먹여 살리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평생 일만 하다 끝나셨는데 여러분 세대에는 이 로봇이 일하고 인공지능이 일을 하고 정말로 아주 필요한 이러한 직업은 3일 정도, 주 3일 정도만 일하고 4일은 가족과 함께 또는 나를 위해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힐링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행복한 삶으로 우리 부모들은 평생 일만 했는데 나의 시대에는 한 반만 일해도 인공지능과 로봇들이 다 일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옛날에는 그냥 단순 반복 그냥 힘든 거 위험한 일 이런 거 했는데 요즘엔 다 그런 건 로봇들이 해주고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인공지능 프로그램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고난도에 아주 가치 있는 작업 그런 것만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럴수록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알려줘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과 로봇이 만나면서 어떻게 이제 달라질 것인가 좀 미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앞표시에서는 현재의 수준이 어디까지 왔나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바뀔 미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테라플랍스, 이런 페타플랍스, 엑사플랍스 이런 거는 인터넷에 쳐보면은 다 나오는 단위예요. 10의 몇 제곱이 1테라구나, 10의 몇 제곱이 1페타구나, 10의 몇 제곱이 1엑사구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때만 해도 또 메가 기가 시대에서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페타, 테라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 세대는 어떤 시대에 살까요? 요타, 엑사 이런 시대에 살 거예요. 그만큼 단위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10의 12제곱, 15제곱, 22제곱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만큼 연산 속도나 기억 용량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테라, 펩타, 엑사, 요타 이런 것은 1000배 단위로 이름이 붙여진 그리스의 단위 체계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가 되나요? 조 다음에 경 다음에 해 이런 그 만 단위로 우리는 올라가듯이 서양은 1000 단위로 올라가거든요. 여러분들은 컴퓨터는 우리나라식으로 따지지 않고 서양식으로 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페타 시대, 테라 시대 이렇게 용량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컴퓨터 속도는 슈퍼컴은 페타플랍스 수준이고 그 다음에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 노트북이나 또는 핸드폰, 스마트폰은 다 테라 단위의 테라플랍스 단위의 속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시면 컴퓨터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런 용량들도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기계학습. 기계학습은 무수히 연결된 신경망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연결돼가지고 그것들이 수십억, 수백억 단위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데 저것도 점점 커지게 되면은 스케일이 커지게 되면은 어디까지 갈까요? 조 단위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챗GPT가 약 258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2580억 개의 파라미터면 어느 정도나 학습할 걸까요? 어느 정도나 학습했을까? 놀라지 마십시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텍스트를 학습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주절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지금
챗GPT 5.0이 아마 연말에 나올 것 같은데 열심히 지금 학습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규모가 약 1조 배 정도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챗GPT 지금 4.5의 약 4배 규모의 크기로 되어 있는데 학습하는 데는 2달이 걸린다고 하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런 모델을 못 갖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돈이 없어서? No. 우리나라 돈 많아요. 근데 뭐가 없나요? GPU가 없어요. GPU를 빨리 학습, 뭐 A100이라든가 H100 같은 그런 GPU들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확보 못했어요. 그거 많이 확보해야 거대 신경망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데이터도 부족해요. 데이터가 왜 부족할까요? 어마어마한 지식 데이터들을 쌓아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키피디아, 뭐 메타, 그쵸? 인스타그램 그리고 다 이미 전 세계에 뺏겨버렸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만의 이런 SNS가 있었었는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큰일인 거죠. 데이터도 부족하고 컴퓨터 GPU도 확보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밀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데이터를 모으고 빨리빨리 GPU를 사서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다가 장착을 해놓고 무기를 장착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하드웨어 컴퓨팅 자원이 부족합니다. 빨리빨리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 기계 학습 지금 우리가 2016년에 알파고가 왔는데 9년 동안에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마구마구 나오면서 더 발전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좀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딥러닝이라는 것이 시작하기 한 20년밖에 안 돼요. 깊다 이런 뜻이거든요. 굉장히 깊어져가지고 층수가 점점 많아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가서 또는 대학원 가서 논문을 쓰게 되면은 논문이 인용수라는 게 있습니다. 구글 학술 검색이라고 치시면 나와요. 따라해보세요. 구글 학술 검색. 딱 들어가면은 자기가 필요한 논문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미국의 고등학생들은요 논문 써요. 씁니다. 인공지능 쓰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도 뭐 모르겠어요. 과학 이런 선생님들하고 논문 같이 연구하고 논문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논문 쓰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인용수라는 게 나와요. 인용수. 누가 참고문헌에 내 논문을 인용해 주었다. 저 인용수가 그 논문의 영향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논문 써서 뭐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용수가 거대하다는 것은 저도 논문 하나 썼는데 한 400회짜리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영광스럽죠. 얼마나 구글 학술 검색이 잘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를 클릭하면 이게 파란이거든요. 링크예요. 클릭하면 인용한 논문들이 리스트가 떠요. 저런 경우는 17,000개가 뜨겠지. 어떤 사람들이 내 논문을 인용했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연구할 때 내 논문이 어떠한 인사이트를 주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불가능했어요. 그쵸? 링크가 없으니까. 요즘에 다 하이퍼링크 시대이기 때문에 내 논문을 누가 인용을 해서 다음 연구에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논문이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파고 이후에 이 그림이 뭔가요? 이게 뭔지 알아맞히는 사람 썼나? 딥시크. 들어보셨나요? 딥시크? 충격의 딥시크. 양원양. 저장대학의 28살짜리 친구가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죠. 그런 거. 이 딥시크의 논문의 핵심은 다 떠있어요. 다운받으면 아카이브에 가가지고 PDF 원본 받아볼 수 있습니다. 24쪽짜리 논문이에요. 보시면 강학습이에요. 알파고 2016년에 썼던 그 알고리즘으로 LLM을 파인 튜닝을 했고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게 증류기법이라고 하는데 증류기법을 이용해서 모델을 확 줄여도 얘가 엑기스만 학습하더라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기절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오픈 AI, 구글 이런 데서 굉장히 거대 모델만이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스몰 모델을 만들어도 충분히 똑똑하더라는 걸 증명해드렸고 그 이후에 지금 인공지능의 판도가 또 한 번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물줄기를 제공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2월 달에 저 충격을 주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시진핑이 막 요즘에 신나가지고 이거 미국하고 맞짱 뜰 수 있겠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20살짜리 젊은이들이 이 미국에 있는 인공지능 회사들 다 쓰러뜨릴 정도로 거대한 충격적인 알고리즘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게 자신감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뭐 18살, 17살 이런 친구들이 지금부터 막 공부를 잘 해가지고 미국의, 중국의 딥시크를 이기는 또 새로운 나의 모델 구조를 내가 창시했다. 그럼 전 세계 다 놀라는 시대가 오는 그런 시대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이라고 뭐가 잘났겠어요.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기만의 알고리즘을 제시했더니 워킹하더라. 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막 천상계에 있는 우리랑은 그냥 관계가 없는 남의 나라 이야기구나.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팍팍 나가야지 고개 팍 숙이고 어깨 쭉 처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러고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네?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냥 세상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이러고 막 자기가 알고리즘 개발하고 막 새로운 이런 논문도 쓰고 프로그램 짜가지고 막 허깅 페이스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사람 허깅 페이스 네. 허깅 페이스 쳐보십시오. 그러면 전 세계의 인공지능 모델을 올리는 사이트예요. 450만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450만 개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깅 페이스 이런 데 쳐서 나만의 모델을 거기다가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다운받은지 다 알 수 있는 거야. 어느 나라에서 내가 올린 모델을 다운받아가지고 인공지능 연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소위 커뮤니티가 되는 거죠. 인공지능 커뮤니티.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연구해본 바로는 가능해요. 뭐만 잘하면 되느냐? 수학만 잘해요. 수학 중에서도 미분 적분만 잘하면 되고 통계 수학만 잘하면 돼요. 그건 다 대학 가서 배우는 거니까 통계 수학 이런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노이즈들 데이터를 어떻게 잘 해석하느냐 이게 통계 수학이고요. 미분 적분은 어디서 쓰이느냐? 학습할 때 쓰여요. 이거를 파라미터를 튜닝할 때 학습할 알고리즘으로 미분 적분이 쓰이거든요. 쉽잖아 미분 적분. 이렇게 해가지고 극하치 해가지고 구하는 거잖아요. 그 함수들을 어떤 식으로 학습용 함수를 써가지고 얘네들을 튜닝하려면 미분 알고리즘 더 걸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약간의 프로그래밍 능력, 파이썬 배우나요, 여러분들? 코딩 안 배워? 학교에서? 좀 하죠. 그냥 제가 좀 있으면 강의 끝나면 제 사이트에 다 알려드릴 텐데 거기 제가 파이썬 강의 다 올려놨어요. 관심 있으시면 파이썬 공부하시고 다 독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이썬 공부하고 프로그래밍 공부하고 알고리즘 공부는 다 유튜브에 떠 있어요. 인공지능 관련된 논문도 다 떠 있어요. 어느 정도만 공부하시면 되느냐? 고등학교 정도의 수학 정도의 베이스만 갖고 있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세상의 한복판에 달라들 수가 있는 거죠. 뭐만 있으면 의지와 열정과 또 뭐가요? 내 나름대로 내가 능력도 좀 갖춰야 되겠지. 학습 능력 이런 거를 잘 삼박자를 잘 갖춰놓으면 세상에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러한 여러분에게 큰 희망과 큰 어떤 도전심 이런 거를 좀 북돋아주고 싶어요. 양원평 28살짜리 애가 딥시크 물론 얘는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펀드 매니저 같은 걸 해가지고 돈을 꽤 벌었어요. 한 몇백억 벌었어. 학생이. 그래야지 그 돈 가지고 또 회사 만들어가지고 딥시크 창업하고 그 중국 애들 한 100명 데리고 한 몇 개월, 1년 연구해서 딥시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양원평의 스토리 이거 다 나와 있거든요 유튜브에. 그럼 책도 사보시고 양원평은 이 친구 어떤 친구야? 그러면 서점에 가면 다 있어요. 딥시크의 충격 하면서 이제 베스트셀러예요. 그런 거 이런 거 읽어보시면 나도
이런 꿈을 갖고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도전심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 일부 장면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트랜스포머라고 들어보셨나요? 트랜스포머. 네, 한 명, 두 명 있습니다. 영화 트랜스포머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의 챗GPT의 핵심 알고리즘이 트랜스포머입니다. 이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제가 프로그램으로 짜봐가지고 벡터 간의 내적 계산, 코릴레이션, 연관도 이런 거 해석해가지고 프로그램 짜는 거 파이썬으로 해봤고,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저 논문 하나가 인용수가 10만에 어마어마한 거죠. 10만 명의 논문이, 10만 개의 논문이 이 논문을 보고 내가 연구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거. 저기 클릭해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하라고요? 처음에 구글 학술 검색 뭐라고요? 네. 그럼 창이 뜨면은 거기에다가 attention is만 쳐도 attention all you need가 첫 번째로 떠요. 그걸 클릭해 보시면 106,780개의 인용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논문의 후속 연구에 10만 개가 연결되어 있다니까? 그거 어마어마한 영향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PDF 요즘에 다 제공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만 또 도서관 가가지고 막 페이퍼 그 저널 찾아가지고 이거 복사해 주세요 하면은 복사실에 신청하고 하면은 몇 시간 거기 기다렸다가 복사된 A4 용지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논문 읽어보고 했거든요. 요즘엔 뭐예요? 클릭만 하면 PDF가 다운받아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논문을 읽어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 영어도 좀 더 배워야 되고 고등학교 수학도 더 완성돼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저는 고등학교의 능력만으로도 논문 읽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문 읽어보면서 야 저거 요즘에는 논문을 어떻게 논문을 제시하냐면 프로그램도 줘요. 자기네 GitHub라 그래가지고 GitHub에 링크를 연결해줍니다. 논문에 거기 클릭하면요 GitHub 폴더로 연결돼가지고 거기서 소스 코드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연구한 프로그램들을 돌려보는 거야. 그런 게 가능한 시대예요. 여러분들 인공지능 내가 하겠다. 고등학생들 연구하겠다. 난 충분히 대학생들 가능하다고 보고 미래에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는 이제는 모두가 학습하는 시대, 모두가 적용하는 시대가 갈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과목에서 안 배웠어요? 필요 없어요. 인터넷이 다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그거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그냥 기초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뭐 공식, 여러분 이제 대학 가면은 대학 교수님들이 가르쳐주는 과목들, 이건 다 기초 이론일 뿐이에요. 자기 거를 만드는 거는 이제는 자기가 하는 세상인 거예요. 따라서 기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중간에 그냥 학업 중단해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나 이거 졸업 못하겠다. 그 빌 게이츠, 지금 유명한 이런 거물들은 다 대학 다니다가 그만두고 중퇴하고 회사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학 졸업하고 석사 받고 박사 받고 우쭐대고 나 박사다 석사다 이래가지고 기업에 취업해서 대기업 다닌다 자랑하고 그런 패턴에 살았거든요. 우리가 미국이나 나는 왜 내가 남의 밑에서 일하냐, 왜 내가 남이 만든 회사에서 밑에서 일하냐, 중간에 자기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사 만들고 그런 회사를 지원해주는 이런 펀딩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요. 미국이나 실리콘밸리 그렇다고 해서 미국 가서 내가 회사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미국은 교육이 창의교육과 그 다음에 이런 자기가 스스로 크리에이션, 잡을 크리에이션하는 그런 교육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도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창업 구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회사도 만들고 뭐 유튜브 같은 거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런 공부를 해가면서 독학하고, 학교에서 배운 거는 이제 기초다 이래버리고 필요한 공부는 유튜브, 인터넷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만 전문을 해주는 학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찾아가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부분을 집중해서 제가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의 실험실, 자기만의 연구실을 꾸며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 짜고 거기서 인공지능 개발하고, 인공지능 개발 안 해도 좋아요. 활용.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내 여러 가지 창업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거를 하는 그런 시대가 저는 앞으로 10년 내에 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대학 졸업하고 정말 세상을 나갈 때쯤이면 제가 말한 세상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 서두에 오늘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서두를 꺼냈던 이유가, 이제는 인공지능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내가 관심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전문가의 길을 내가 가보겠다. 1단계, 2단계 갈 수 있어요. 그거 제가 제 블로그, 제 유튜브 이런 데에 다 첫 발을 디딜 수 있도록 자료들을 다 올려놨어요. 저는 공부를 그러면 언제부터 하셨길래 인공지능 온 지도 지금 10년, 20년밖에 안 됐는데 30년 전에 공부하신 분이 어떻게 다 알았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년 전에 이미 신경망 이론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제가 공부한 분야가 공학 분야다 보니까 뭐 수학적인 배경이 조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로운 자료들이 인터넷에 뜨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운받아가지고 이 나이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모든 교육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빨리 전 국민의 AI화, 뭐 이거 무슨 마침 공산국가 슬로건 같은데, 전 국민의 AI 활용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 근데 그 환경이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다니까.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은 다 막혀 있어요. 뭐 유튜브 못 보게 하고, 인터넷 뭐 자기네들 공산당에서 막 이렇게 딱 허용하는 뭐 그런 자료만 볼 수 있게 하는데, 우리나라야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지면 인공지능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셀프 어텐션, 트랜스포머, 제가 오늘 보여드린 키워드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고등학교 수학만 가지고도 이론을 접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디퓨저. 뭐 이게 그거예요. 소라 이런 거. 영상 만들어내는 거. 예. 가짜 영상 만들어내는 거. 이거 디퓨저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다 이미 3년 전, 4년 전에 논문으로 밝혀지고, 저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GPU들과 이 컴퓨터들이 결합해가지고 이런 이제 영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 난리 났잖아요, 지금. 뭐가 난리 났죠? 영상 제작해주는 업체들이 난리 났어.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니까. 불길 속에 달려가는 소방관을 만들어줘. 그리고 막 불길 속에 날리는 소방관 만들어줘. 저도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제 디퓨전 써가지고, 우리나라 산불이 막 많이 났을 때 산불 속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파이팅하는 거 한번 만들어줘야 돼. 만들어줘. 이런 시대가 오는 거죠. 네. 자, 이제부터 조금 더 이제 얘기가 어려워집니다. VLM이라고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VLM. LLM은 아시죠? Large Language Model. 그게 대규모 언어 모델인데, 지금 말하는 ChatGPT가 Large Language Model, LLM입니다. 좀 발음이 어렵지만, LLM 하면은, Large Language Model. 그 다음이 VLM이에요. VLM은 뭐냐면, 영상을 보여주는 거야. 그럼 다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챗GPT 써가지고 수학 문제, 물리 문제를 그냥 화면을 캡처해서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걔가 다 풀어가지고 뭐 속도는 어떻게 나오고
뭐 힘은 어떻게 되고 다 계산해 주죠. 그걸 뭐를 보는 건가요?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이미지를. 그러니까 캐릭터, 텍스트를 안 주고 여러분이 손으로 써. 문제. 막 이렇게 쓰고 그림도 그려. 이렇게 B급진 부분에서 물체가 내려오는데 마찰계수는 얼마고 높이는 얼마인데 얘가 떨어질 때 속도가 얼마가 될까 하고 그림 그려가지고 딱 보여주면 풀어주는 거죠. 그걸 VLM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챗GPT 4o, 뭐 제가 뭐 영업사원은 아니지만 4o에서는 다 이미지 해석 능력이 있어요. 텍스트만 보는 게 아니라 영상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뭐가 될까요? 제가 실험 과목을 학생들 대학교에서 실험 과목을 진행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험 장치 같은 거 쓸 때 보면은 여러분들 실험 기기 같은 거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 실험 기기를 사진을 찍어. 그리고 이거 설명 좀 해줘. 그러면 얘가 이것은 어느 장치, 어느 장비의 무슨 모델이고요.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다 설명해주고 노브들이 있고 다이얼들이 있고 스위치들 있잖아요. 설명 다 해줘요. 그럼 테스트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실험을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뭐 혹시 과학 실험 같은 거 할 때 선생님들이 야 매뉴얼 읽고 해봐 뭐 이러고 뭐 이거 작동법 어떻게 돼 뭐 이러잖아요.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 챗GPT에 올려 설명해줘. 다 설명해줍니다. 얘는 모델이 뭐고 매뉴얼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사용법이 뭐 그런 시대가 다이어리로 뭐가 될까요? 그냥 제품 아무 제품이나 찍어가지고 다 ETV 사용법 알려주면 다 알려주는 거죠.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VLM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비전 랭귀지 모델. 비전 랭귀지 모델. 네, 랭귀지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비전, 영상까지 알려주면은 그거를 다 이해하는 모델이 이미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이 VLA입니다. 그거는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 그게 뭘까요? 액션. 네. 그냥 정지 이미지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으니 그러면은 미래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 굿. 두 번째, 감시 카메라. 세 번째, 노인 돌봄 로봇. 저 사람이 쓰러질 것 같으니 안 쓰러질 것 같으니 조만간 저 사람 쓰러집니다. 그게 가능해지겠죠. 그런 걸 액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거 하려면 데이터가 뭐가 모여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찍어 올리는 동영상들 보고 있는 거.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세상에서 벌어진 일을 다 배우고 이미 이제 논문, 텍스트 다 학습이 끝났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원리가 이루어지는지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인공지능이. 뭘 공부하겠다고요? 세상의 피직스를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피직스라는 건 쉽지가 않아요. 청소할 때 보면은 얘를 위에다 올린다. 그 다음에 내가 밀걸레는 움직인다. 그럼 반발력이 있고 마찰력이 있고 다 있잖아요. 얘네들이 그걸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를 알다고요? 물리세계를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기계와 로봇과 인공지능이 어우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알아야 뭐 얘가 발력이 있는지 마찰이 있는지 떨어지면 얘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다 아는 거죠. 그럼 떨어뜨려서는 안 되는 거네? 뭐 이런 것도 아는 거지. 그냥 스스로 알아내는 거죠.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시대가 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초보 단계에서 용어는 알아야 되잖아. LLM, 라지 랭귀지 모델, 우리말로 대규모 언어 모델. VLM, 대규모 영상 언어 모델. VLA, 그러면 뭐예요? 영상 언어 행동 모델. 이렇게 이해하시면 거죠.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젠슨 황이 지난 2월 달에 이런 각종 강연에서 제공하고 있는 피지컬 AI의 핵심이에요. 들어보셨죠? 피지컬 AI. 예, 물리
인공지능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게 뭐예요? 세상을 물리적으로 배우겠다는 거예요. 이제 텍스트 배우는 거 끝났다 이거예요. 영상 배우는 거 끝났다 이거예요. 뭘 배우겠다? 힘과 발력, 마찰, 떨어짐, 중력 이런 걸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지금 인공지능한테 알려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해요? 허깅 페이스. 여기 쳐보십시오. 허깅 페이스 치면 바로 가입하고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뭐가? 저런 액션 모델들 수십만 개가 올라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 세계 개발자들이,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막 연구하고 있는 포커스는 딴 세상으로 가 있어요. 이미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챗GPT의 VLM 모델까지는 이미 제품화가 돼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은 핵심 모델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예? 저게 완전히 파악이 되면은 또 한 번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카메라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아는 거고, 왜 세상을 이해했으니까. 저 사람이 싸우는 건지 장난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범죄 예방 다 되겠죠? 그 다음에 낙상, 뭐 노인 돌봄 다 되겠죠? 뿐만 아니죠. 로봇이 세상을 이해하듯이 이 인공지능하고 결합되면 정말 인간이 판단하는 그런 판단 기술을 다 갖고 되겠죠? 그런 세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메타 AI라고 이게 페이스북에서 연구하고 있는 건데요. 세상에서 올린 모든 영상들을 데이터 세트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고 찍어 올리는 것들이 메타에서는, 메타가 뭐예요? 페이스북 회사거든요. 이름 바꿨어요. 메타라고. 네. 페이스북의 이제 새로운 이름인데, 뭐 메타버스에서 메타를 쓰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런 데서 메타 2고 4D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인간의 모든 영상들을 공부하고 있어요. 누가? 인공지능. 알겠습니까? 두 번째, 행동지능. 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스스로가 일을 하면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관찰해 보라고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 자기가 모르게 하는 행동이 이 로봇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그 교묘한 손동작, 인간이 뭐 요리하는 거, 뭐 인간이 뭐 여러 가지 뭐 폴딩, 클로시스, 이런 세탁물 개는 거, 이런 거 쉬워 보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엄마 도와서 세탁물을 개봤나요? 개보시는 자기 자신 보세요. 내가 어떤 식으로 개나. 그거에 혹시라도 인공지능이 들어간다면 얘는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그쵸? 옷이 뒤집어졌으면 어떤 식으로 얘를 팔이 뒤집어진 걸 빼내는다든지. 그쵸? 뭐 여러 가지로 걔를 폴딩하는 그거 작업이 다 논문에 들어가 있어요. 아주 그냥 도전 과제 중에 하나야. 세탁물 폴딩하는 문제. 아예 논문에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 그게 도전 과제를 했겠어요. 이런 것들을 다 인공지능으로 연구하고 있고, 요리 당연히 도전 과제.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잘 만들지? 우리 요리 뭐라 그러죠? 레시피를 가지고 막 이제 요리 만들어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얘를 이렇게 재료를 손질하고 어떤 식으로 얘를 요리를 해나가는지 하는 것도 굉장히 챌린저블 태스크예요. 도전 과제. 이런 것들이 다 연구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 딱 보시면은 뭐 자동차 정비, 뭐 그로서리 쇼핑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백데이터들을 파밍 뭐 이런 것들의 인간의 행동들을 다 지금 데이터화를 하고 있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인간의 행동을 공부해보자. 그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고, 챌린지 대회도 있어요. 챌린지 대회. 전 세계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이제 인공지능 모델 같은 걸 이용해서 다음 영상은 어떤 장면이 나올 것인가 예측을 잘하는 자에게 우승 상금 주겠다. 챌린지 대회. 그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네,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모델로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AI는 이 허깅 페이스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한 인공지능 모델들을 막 올려가지고 다운받고 서로 공유해가면서 커뮤니티가 형성돼가지고 전 세계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다 이렇게 허브에 묶여가지고 엄청나게 서로 데이터를 교환하고 모델을 교환하고 때로는 코드를 교환하고 이래가면서 엄청나게 상호 발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갈라파고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갈라파고스? 그냥 격리돼가지고 남들은 엄청나게 진화되는데 갈라파고스 섬에 가보면은 옛날에 막 쿠플스, 옛날에 막 맘모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전혀 진화가 안 된 거야. 알고 봤더니 그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좀 아이솔레이션, 격리가 돼가지고 진화를 못한 거예요. 그걸 갈라파고스라고 하는데 그 비유를 우리나라가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냐 이런 말을 쓰게 되면은 그게 뭡니까? 전 세계하고 연결이 끊어져가지고 엄청난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뒤처져 버리는 뭐 마치 150년 전에 세국 정책으로 나라가 망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뒤처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가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보시면은 모델 수가 158만 개 이렇게 있고 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로보틱스를 치면은 로보틱스에 모델들이 다 올라가 있고 468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 아이작, 루트 이런 거니까 이제 가상 환경에서 로봇을 시뮬레이션 해주는 건데 아이작 그루트 모델 같은 것도 2,700개 다운받았다든가 이런 것들이고요. 파이 피지컬 이렇게 치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쫙 보여주면서 미국의 아주 최신 인공지능 모델들을 자기가 쓸 수 있는 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중국. 제가 최근에 이제 상하이를 가봤어요. 기절하겠어요. 중국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중국 무시하지 마십시오. 중국산 이제 싸구려 물건, 소비 제품이야 싸구려 물건이 많겠지만, 적어도 인공지능 로봇 최첨단. 네. 중국도 우리가 빨리 따라잡아야 되고, 딥시크 그런 쪽 지금 환경을 나가고 있고, 여기 또 보시면 이제 로봇과 인공지능이 합해지면서 나오는 최신 영상들이 속속들이 지금 지난 올 2월부터 매일같이 지금 새로운 로봇들이 음악 유튜브에 뜨고 있고 뜰 때마다 SBS, KBS, YTN 이런 데서 매일 뉴스를 내보내고 있고요. 저도 지금 하고 SBS에서 출연하려고 해서 가서 출연했던 적도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로봇이 지금 화두화되고 있고 결국은 넘어가서 CES 2025라는 거는 해마다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가전 전시회인데 다 로봇판이에요. 네. 엔비디아 젠슨 황, 대만 사람인데 전 세계 1등 부호가 됐어요. 뭐 하나? 게임용 GPU 보드, 게임용 이미지 보드죠. 근데 그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상 처리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영상 처리로 가고 영상 처리를 또 병렬로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으로 가고 이래가지고 게임용 이미지 보드에서 GPU 보드에서 이제는 전 세계 인공지능을 주도하는 하드웨어 회사로 성장했어요. 엔비디아. 그래서 엔비디아의 또 이 젠슨 황의 신화는 계속되고 있고 이 사람들의 핵심은 지금 인공지능이 생성형에서 에이전틱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 그냥 말만 만들어주는 생성형이 아니라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쿠팡 가서 물건 하나 사줘 그러면 지가 인공지능이 GPT처럼 네 알겠어요. 얼마짜리 사드릴까? 너가 봐가지고 한 4만원에서 5만원짜리 사줘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배달이 오는 거예요. 누가 주문을 했을까요? 에이전트 AI가 주문하는 거죠. 내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다 갖고 있고 걔가 띡띡띡 해가지고 다 가족 비교해가지고 가장 최적의 물건으로 탁 해주는 거를 에이전트 AI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봇 지금의 챗GPT는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로 끝났잖아요. 이제는 일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이전트 AI고 그 다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미 이건
진행되고 있어요. 커스터머 서비스, 코딩 어시스턴트 이런 거예요. 프로그램 짜줘, 커스터머 서비스는 뭐뭐뭐 주문해줘, 뭐 이런 것들이에요. 피지컬 AI, 자율주행, 로봇 이제 이런 걸로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런 시대에는 더욱더 인공지능이 활개를 펴가지고 엄청난 시대가 열릴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로봇을 10몇 개를 올려놨는데 그중에 제가 가장 중요한 로봇 6개를 올렸어요. 첫 번째가 아폴로라는 앱트로닉사의 로봇인데요. 저는 벤츠 공장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H443 보스턴 다이나믹스, 당연히 현대 메타팩토리에 들어가겠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에질러티 로바닉스 디지, 이건 어디 들어가냐면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들어갈 예정이에요. 다 영상 떠 있어. 그 다음에 피겨, 풍력의 피겨, 그죠? 뭐 양손으로 2대의 로봇이 서로 물건을 주고받으면서 냉장고 정리하는 장면 보여줬잖아요. 피겨가. 피겨 AI. 그다음에 당연히 오픈 AI에서 나온 회사들이고, 피겨 AI가 세상을 확 바꿀 거라고 보고 있고. 니오. 이거는 이제 노르웨이 회사인데, 뭐 가정용 로봇으로 옷을 입었다 해서 화제가 됐는데, 물도 주고 뭐 청소도 하고 이러면 약간 컨셉으로 보여줬는데 몇 년 뒤에 정말로 판매용으로 가정용 로봇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유니트리, 네, 쿵푸 발차기 뭐 이런 거 지금 난리 나지 않습니까? 뭐 유니트리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2천만 원에 팔겠다. 2천만 원이면 뭐 살만하죠. 자동차 경차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서 지금 이미 생산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VLA와 로봇이 합해지면서 이제 로봇의 지능화가 가속화될 전망에 있습니다. 뭐 이 정도만 넘어가고, 뭐 여러분들이 뭐 논문 같은 거를 아직 볼 나이는 아니니까 논문을 리뷰 논문이라고 해서 아주 그 로봇의 VLA 기반의 인공지능 연구를 할 수 있는 리뷰 논문을 제가 소개했던 것이고, 여기에는 각종 핵심 알고리즘들의 훌륭한 논문들을 다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대학을 가거나 인공지능 연구를 하게 되면 저 논문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미리 그냥 여러분들에는 좀 안 맞는 이야기니까 건너뛰기로 하고, 자, VLA로 간다는 거예요. VLA로. 그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고, 여러분들이 VLM은 이미 진행 중이고요. VLA로 가고 있다. 이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지금 뭐 ChatGPT, 뭐 클로드, 뭐 구글, 딥마인드, 뭐 이런 유명한 AI 회사들이 다 이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화학습. 이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로봇을 동작 제어를 시켜봤더니 점점 더 놀라운 동작들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떠 있는 영상들이에요. 택배에서 로봇들이 막 물건, 그걸 소터라고 하는데요. 사실 뭐 여러분들 좀 슬픈 이야기지만 지금 쿠팡에서 약 5,000명의 노동자들이 저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당일 배송을 하기 위해서. 밤 9시에 신청하면 다음날 아침에 갖다 주잖아요. 왜 가능할까요? 엄청난 노동자들이 물류센터에서 소팅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팅 작업이라는 게 뭐냐면 분리하는 거예요. 물건을 이렇게. 그다음에 상차, 하차 이런 게 뭐냐면은 물건을 차에 싣는 거 상차, 차에 있는 걸 다시 컨베이어로 내는 걸 하차. 다 중노동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뭐 진짜 공부 이런 말하면 좀 안 됐지만 이게 뭐 육체 노동자들의 고통인 거죠. 공부를 솔직히 안 한 거지. 저는 공부 안 했다고 주장해요. 공부 안 하니까 나는 그냥 몸으로 살겠다.
해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택배. 그 다음에 쿠팡맨. 이런 거잖아요. 이건 누가 해야 돼? 로봇이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이 할 일이 아닌 거죠. 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면 이런 것들은 다 로봇에게 시키고 우리는 이제 로봇을 활용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전문가로만 살아가면 얼마나 여유롭고 하이 밸류, 하이 인컴 고소득자가 되고 굉장히 수준 높은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embodied라는 말이 있어요. embodied라는 것은 몸으로 구현된 이런 뜻이에요. 다 따라해 보십시오. embodied. 그러니까 body가 이 몸이라는 뜻이고 im 하면은 안으로 구현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embodied intelligence 하면은 체화된 인공지능이에요. 어떤 걸까요? 인공지능이 몸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은 어느 세상에 있습니까? 어느 세상에? 사이버 세상에 있잖아요. 프로그램에 갇혀져 있잖아요. 갇혀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몸을 갖게 되면 어떤 세상이 벌어질까요? 어마어마한 현실 세계에 도움이 되겠죠. Embodied Intelligence는 엄밀히 말하면 로봇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쵸? 몸을 가진 인공지능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헬릭스 오픈 피규어 AI에서 지금 최근에 헬릭스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 계속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비디오를 올리고 있어요. 네, 실시간 반응하는 AI 넘어가겠습니다. Embodied Intelligence 이거는 제가 헬릭스를 검색해서 피규어 AI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거기에 올라가 있는 논문을 읽어봅니다. 인공지능을 구현했나 이걸 갖고 제가 SBS 출연해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거기 이제 기자가 도대체 피규어 AI가 어떻게 저런 작업이 가능한 겁니까? 했을 때 우리의 두뇌가 소뇌와 대뇌로 이루어졌듯이 행동지능과 지각지능으로 구분돼가지고 이것을 구현한 것입니다.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피지컬 AI 그러면 이제 AI가 텍스트만 배우고 페이퍼만 배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물리 AI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하는 것들을 물리 세계로 이해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공간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3D로 3차원 카메라로 얘가 쳐다보는 거예요, 로봇이. 그러면 얘가 그냥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가능하다고요? 모델링을 해요. 어떻게 모델링을 할까요? 네. 3차원 구조를 잘 이해하기 시작해가지고 쳐다보는 순간부터 걔를 데이터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실제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전부 집안에 있는 집안 구조를 모델링을 하는 거죠. 이런 시대가 오면 뭐가 가능할까요?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얘는 TV, 얘는 탁자. 이게 알아버리면 뭐가 가능할까요? 그 안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시대가 공간 인텔리전스라고 합니다. 공간 지능이라고 합니다. 공간 지능을 연구한다면 다 이런 거 연구합니다. 모든 장면을 다 보면서 디지털로 정보를 이해하고 심지어 거리 풍경 다 스캔해버리면 집안이면 집안 네 이런 식으로 이 공간 모델링을 하는 세상으로 오고 있어요. 공간 모델링 되지 인공지능이지 VLA로 가고 있지 또 아까처럼 4대 난자가 다 풀리고 있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세상이 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네.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다 유튜브에 떠 있는 거예요. 네. 했었고요. 자, 이어진 계약입니다. 이건 업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지금 산업 사이에서 시공과를 모델 사용하여 이건 고정기입니다. 개별 로봇은 총을 이동할 작업을 공동으로 이루어서 마시는 지정 모델 사용하여 이것은 엔비디아 기아 연구소의 비밀체 하드웨어에서 시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저게 뭘까요? 그냥 유니트리를 사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그 대학에서
시켰더니 막 이렇게 농구, 점, 덩크슛도 하고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로봇이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일일이 티칭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물리세계를 이해하게 되면 저런 게 가능해지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날렵한 동작 이런 것들도 하게 되고 공장 안에서 스스로 자기가 해야 할 일들도 스스로 자동 프로그래밍이 돼가지고 학습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그린 아까 그 파이어 파이팅 산불주가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산불을 꺼주는 로봇을 한번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제가 그린 건데 프롬프트를 잘 써가지고 이제 GPT를 이용해서 그려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리오 옷을 입은 로봇이죠. 그래서 리오가 노르웨이산데 이렇게 가정용 로봇으로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 주제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중국산 유니트리를 2천만 원에 사면 1억에 반응이죠. 이게 이제 그 유니트리의 홈페이지인데요. 얘네들이 들어가 보면 걔네들이 가이드북들, 매뉴얼들이 다 올라가 있는데 놀랐어요. 뭐가 놀랐느냐? 모든 SDK라고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 다 공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로봇을 갖고 니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라 이러는 거예요. 사용자가 만들려는 거예요. 사용자. 자기네들은 그냥 하드웨어, 센서 이거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킷만 SDK만 제공하고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라. 응용 프로그램을. 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니티. 자, 20대는 다르겠지만 나이가 많다든지 활동성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자, 이 정도 수준이면 자, 인간보다 훨씬 잘 동작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첫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네, 이런 식으로 로봇에게 행동을 가르치는 이제 경쟁이 들어갔어요. 중국을 가보니까 로봇 훈련소라고 있어요. 로봇 훈련소. 로봇 훈련소가 뭐냐면 로봇에게 행동지능을 가르쳐주기 위한 훈련소인 거예요. 어떻게 가르칠까요? 이런 식으로. HMD 쓰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데이터 글로브 끼고 동작을 하면서 로봇에게 이거를 이렇게 동작을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방학습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십시오. 모방학습. 네,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여 학습하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어요. 로봇들을 이제는 옛날처럼 로봇을 잘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로봇을 잘 훈련시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유니티, 좀 더 제가 마치 유니티 영업사원 같습니다. 유니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GitHub라고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GitHub 시작. 네, GitHub는 모든 프로그램을 공개해주는 사이트예요. 거기 들어가면은 소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다 다운받을 수 있는 거예요. GitHub으로 다 연결돼서 유니티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아마 우리 학교도 몇 년 뒤에는 저런 소형 로봇들을 학교에 교구로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로봇을 훈련시키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그러한 교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이게 좀 최근에 보여준 유니티의 장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중국산이 저런 거예요. 우리나라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여러 가지 영상 보여주고, 지금 젠 2, 젠 3 이런 테슬라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중국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젯슨, 우린 이런 엔비디아의 칩을 쓰고 있어요. 네, 엔비디아의 칩이 유니티의 핵심 엔진입니다. 이거 다 쿠팡이 팔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하드웨어에 관심이 많으시면 이런 쿠팡에서 야 넥슨 나노 오린 내가 하나 사고 싶다 딱 사가지고 로봇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꿈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 로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요. 그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로봇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면 로스2를 쓰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이 뭐예요? 프로그래밍 활용 능력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으면 이제 로봇을 갖고
자기만의 로봇 동작, 자기만의 로봇 연구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런 컴퓨터 활용 능력, 로봇 활용 능력, 인공지능 활용 능력 이런 것이 미래에 여러분이 갖춰야 할 역량인 것입니다. 물론 학교에서 배우는 기초 과목 중요해요. 그러나 그걸 베이스로 해서 좀 열려져 있는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그런 걸로 하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교육을 많이 좀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하드웨어는 저만큼 가버렸어요. 아까 전에 엔비디아 저만큼 가버렸고, 이제 뭐 물론 삼성이나 뭐 이런 SK에서 이런 하드웨어 연구를 좀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거는 일반 그 스타트업이나 일반 개인이 창업해가지고 그 기술을 하는 건 좀 투자 규모가 워낙 크니까, 아까처럼 소프트웨어는 워낙 지금 해야 할 일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좀 도전을 하시면 할 일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아주 나름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트레이닝 키트 같은 것들을 구매해가지고 자기만의 프로그래밍 어떤 환경을 구축하면 재미있는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 2시간 정도 강의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오늘의 강의 주제, 로봇과 인공지능의 미래, 지금은 미래가 아닌 현재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의 주역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